네, 이번 시간에는 선형 변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형 변환이란 게 꽤 어렵기 때문에 1장만 하고 나서 선형 변환을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4장까지 마치고 선형 변환을 한번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4장 9절까지 한 이후에 이 선형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형 변환이라는 거는 여기 초록색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꿀 때 이제 행렬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벡터를 주어진 행렬하고 곱해버리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 벡터를 이 주어진 행렬에 의해서 변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런 것들을 차차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우선 이제 앞장까지 저희 4장까지 배운 걸 한번 다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뭐 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써왔다랑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봉차건 비동차건 연립1차 방정식을 풀어서 뭐 행렬 형태로 나와 있던 뭐 그냥 방정식 연립 형태로 나와 있던 간에 아무튼 풀면은 그 x1, x2, xn까지 이 연립 1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이런 변수가 많지 않으면 뭐 x1은 얼마, x2는 얼마, x3는 얼마 이 정도 끝나는데 이게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x1, x2, xn까지 n개의 순서상 또는 이제 열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x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해를 요 방정식의 해를 요렇게 순서상으로 콤마로 쉼표 구분형이라고 됐죠. 이렇게 콤마 형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표죠, 좌표. 이런 형태로 이제 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세로로 세워서 열 벡터 형태로 이렇게 S1, S2, Sn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벡터라고 앞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또는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x1에 이제 e1, x2에 e2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 x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s1에 e1, s2에 e2, 요런 sn에 en 요렇게 표준 기저 벡터형으로 x 벡터 또는 이제 1차 방정식 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익숙하실 거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변환을 얘기하기 전에 함수를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수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요 변환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잘 아시죠? 어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뭐 대응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정의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면 함수 f에 의해서 b로 대응이 되는데 이 b라는 이 공역 안에 있는 이것을 a의 함수 값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이제 b를 a의 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b는 fa 이런 거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b를 a의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b를 a의 함수값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런 식으로 다 대응시켰을 때 공역에 다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역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대응돼서 요 대응이 되는 요 원소들만 모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는 이제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그 안에 원소를 넣어서 이런 함수값 이렇게 했는데 이 함수 안에
집합을 아예 넣어버립니다. 집합을.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정의역을 FA에서 통째로 다 대응을 하면 이 집합을 통째로 넘겼으니까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치역입니다. 그러니까 F 오브 대문자 A 해서 요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함수라는 게 A를 B에 대응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A라는 어떤 원소를 함수 FA에서 B라는 원소로 변환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바꿨다.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함수라는 게 좀 정의는 간단한데 그걸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변환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 텐데요. 자, t라는 함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함수인데 요렇게 위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예. 요렇게 생기면 f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정의역 A에서 공역 B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A에 있는 원소 하나를 뽑아서 함수 FA에서 대응을 시키면, 그러니까 요런 A를 뽑아서 FA에서 대응을 시키면 그게 B가 된다. B라는 원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B라는 원소는 바로 뭐냐면 F of A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요렇게 쓰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일단 t라는 함수 하나를 생각해 보고 정의역이 n차원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공역이 m차원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t라는 거를 앞에서는 그냥 집합이었는데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이 함수를 저희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또는 뭐 매핑이라고도 맵 또는 매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n과 m이 같은 경우, 이 특수한 경우는 그 t를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좀 금방 다가오시지 않을 텐데 t를 예를 들어 Rn에서 m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함수고, 만약에 Rn에서 벡터 하나를 꺼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V를. 그래서 그거를 대응을 시켜보죠. 뭐 W를 예를 들어 대응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W라는 벡터는 어떻게 변환됐냐면 좀 전에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 T라는 함수에 의해서 V를 변환시킨 거죠. 대응시킨 거죠. 그죠? W라는 이 벡터는 바로 V를 T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제 변환 또는 대응시킨 게 W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V는 n차원 벡터였으니까 n차원 순서쌍인 거고 W는 m차원 벡터니까 순서쌍 m개의 순서쌍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이제 함수이기도 하지만 변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t가 뭐 t1이 있다 그러면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는 이런 t1이라는 함수 또는 변환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Rn 벡터의 Rn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벡터 V를 꺼냈을 때 이 벡터 V의 스칼라 배, K배를 한 거에 대응시키게 만든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벡터의 어떤 스칼라 곱은 그 벡터 스페이스 그대로 닫혀 있죠. 들어가죠. 그죠? 이게 그대로 Rn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스칼라 곱을
변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렇게 변환을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 변환을 우리는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행렬을 가지고 이 변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 변환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예,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x 벡터를 w 벡터로 변환시킬 때 이렇게 해보죠. t라는 어떤 변환이 있는데 이게 Rn에서 m 차원으로 하나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n에서 x 벡터 n 순서쌍을 가지는 벡터 하나를 꺼내 가지고 t에 의해서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그게 w 벡터라고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w는 이제 m개의 순서쌍이 되겠죠. 예, 요렇게 생각해 보면 요 변환을 t에 의해서 변환이 되니까 t의 x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위에서 함수를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 x 벡터를 t에 의해 변환돼서 w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 t 변환을 행렬을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 벡터를 w 벡터로 바꾸었는데 그 바꾸는 방식을 행렬 하나를 x 벡터에 곱해서 w 벡터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행렬 a에 의해서 x 벡터를 w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행렬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변환은 변환이죠. 그래서 이 변환이 행렬 a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렬 a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행렬 a를 이 ta라는 변환에 이때 a라는 행렬이죠. a라는 행렬을 ta라는 변환의 표준 행렬이라고 합니다. 표준 행렬. 그러니까 사실 a를 알고 있으면 ta는 금방 구하는데 ta가 주어졌을 때 행렬 a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w라는 벡터가 x 벡터를 변환 t에 의해서 변환을 해서 대응을 시켜줬는데, 사실은 이게 x 벡터에다가 행렬 a를 곱해서 w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밑에 보시면 x 벡터에 행렬 a를 곱해서 w 벡터로 변환시켜준다,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서 x 벡터, Rn에서 x 벡터 하나를 꺼내서 w 벡터에 대응을 시키는 방식은 이 ta에 의해서 x 벡터를 변환시킨 거고, ta라는 거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x 벡터를 행렬 a에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a가 변환 ta의 표준 행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ta가 먼저 주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a는 ta를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냥 이건 뭐 표기 방식이고요. 예, 변환이 주어졌을 때 그때 표준 행렬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렇게 하면은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고 표기 방식이고, 실제로 구하는 방식은 테크닉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